양배추 매일 드시는데 사실 대부분 효과 없는 방식으로 드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양배추 먹던 방식이 왜 소용없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양배추 데쳐서 드시죠? 볶아서 드시죠? 아니면 국에 넣어 드시나요? 죄송하지만 이 방식들은 양배추를 그냥 섬유 덩어리로 만듭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양배추의 진짜 힘은 전혀 쓰지 못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양배추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관에 손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양배추를 씻는 방법조차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배추를 잘못 먹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양배추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십니다. 그래서 끓이고, 찌고, 볶아서 먹죠. 나이 드시면 생걸 씹기 힘드니까 부드럽게 해서 먹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양배추에는 미로시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효소가 양배추의 핵심 성분을 작동시키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면 이 열쇠가 망가집니다. 마치 리모컨 건전지를 빼놓고 TV를 켜려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작동 안 하잖아요. 양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익히는 순간 효과의 절반 이상이 날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양배추를 씻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먼저 썰어놓고 물에 담가 두시죠. 농약 걱정도 있고 아삭하게 만들려고요. 그런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양배추를 썰면 세포가 터지면서 중요한 효소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물에 담그면 이 효소들이 물에 녹아서 다 빠져나갑니다. 특히 수용성 비타민들은 30분만 담가도 절반 가까이 손실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배추를 통째로 물에 헹구세요. 그리고 물기를 털어낸 다음 썰으세요. 썰고 나서는 물에 담그지 말고 5분 정도 공기에 노출시킨 후 드시면 됩니다. 이 5분이 핵심입니다. 세포가 터지면서 효소 반응이 시작되는데 이게 완성되는데 딱 5분이 필요하거든요. 마늘 다지고 10분 두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양배추의 진짜 작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혈관 염증을 막는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몸속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바뀝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한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몸에는 NF-kappaB라는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가 있습니다. 이 신호가 활성화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 고혈압, 동맥경화로 이어집니다. 양배추는 이 신호 자체를 차단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은 혈압 수치를 낮추지만 양배추는 혈관 상태 자체를 개선합니다.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습니다. 밥만 먹으면 졸리시죠? 이게 혈당 스파이크 때문입니다. 혈당이 확 올라가면 췌장이 인슐린을 쏟아내고 그러면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졸음이 쏟아집니다. 양배추의 점성 높은 섬유가 이걸 막아줍니다. 마치 댐처럼 혈당이 천천히 흐르게 만드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 전에 양배추를 먹으면 식후 혈당 상승 속도가 최대 28%나 낮아집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장내 좋은 균만 선택적으로 키웁니다. 유산균 제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효과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산균은 먹이가 있어야 장에 정착합니다. 양배추 섬유는 특별합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좋은 균들만 키워주고 가스나 복부 팽만을 일으키는 나쁜 균은 억제합니다. 유산균 제품을 양배추와 같이 드시면 정착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간의 해독 효소 생산을 늘립니다. 양배추가 독소를 직접 없애는 게 아닙니다.
간이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 자체를 높여주는 거죠. 매일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도 결국 간에서 대사됩니다. 양배추는 이 과정을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칼슘 흡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시금치나 근대는 옥살산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막습니다. 심하면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양배추는 옥살산이 아주 낮습니다. 오히려 비타민 K가 칼슘을 뼈에 붙도록 도와줍니다. 골다공증 걱정 있으신 분들, 칼슘 영양제 드시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양배추는 품종과 색깔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초록 양배추는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양배추죠.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이 풍부합니다. 혈관, 건강,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보라색 양배추는 안토시아닌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눈 건강에 특히 좋고 혈관 보호 효과도 초록 양배추보다 강합니다. 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걸 먹어야 할까요? 둘 다 번갈아 드시면 됩니다. 초록 양배추 2번, 보라 양배추 1번 이런 식으로요. 색깔이 다른 만큼 기능도 다르니까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버리는 양배추 심지 이야기입니다. 양배추 썰 때 가운데 딱딱한 부분 다들 버리시죠? 이게 엄청난 낭비입니다. 양배추 심지에는 겉잎보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2~3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핵심 성분이 가장 집중된 부분이 바로 심지거든요. 딱딱해서 버리는 건데 사실 먹는 방법만 알면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고요? 심지를 아주 얇게, 종이처럼 얇게 채를 썰어보세요. 그러면 식감도 괜찮아지고 오히려 아삭합니다. 샐러드에 섞거나 올리브 오일에 살짝 절여서 드시면 됩니다. 절대 버리지 마세요. 가장 좋은 부분을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심지만 따로 모아서 믹서에 갈아 스무디에 넣으셔도 됩니다. 이때는 사과나 당근 같은 달콤한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갈면 맛도 좋아집니다. 단, 양배추만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건 피하세요. 섬유가 파괴되면 혈당 조절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제 양배추를 제대로 먹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초나 레몬즙으로 살짝 절이세요. 소금은 나트륨 때문에 피하시고요. 산성 환경에서 절이면 세포벽이 열려서 영양소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양배추 샐러드 만들 때 레몬 드레싱 뿌리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 저염으로 발효시켜 먹으세요. 김치도 좋지만 독일식 사우어크라우트가 더 좋습니다. 소금을 아주 적게 넣어서 나트륨 부담 없이 유산균과 항염 효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거든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배추 채 썰고 천일염 살짝 뿌리고 유리병에 꾹꾹 눌러 담아서 실온에 사흘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양배추와 환상의 궁합인 음식 3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양배추의 항염 성분 중 일부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입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배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올리브 오일 자체도 혈관 보호 효과가 뛰어나죠. 생양배추에 올리브 오일 1스푼, 식초 조금, 이게 혈관 건강 최고의 조합입니다. 아침 식탁에 이거 하나만 올려놔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달걀 노른자입니다. 의외죠? 양배추의 비타민 K는 혈관에 칼슘이 쌓이는 걸 막아주는데 지용성이라 기름과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침에 양배추 샐러드 한 접시에 반숙 달걀 하나,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빵 한 조각 곁들이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생마늘입니다. 익히지 말고 생으로 드세요. 양배추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염증 억제 효과가 시너지를 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3이나 4가 되는 거죠. 쌈 먹을 때 양배추에 생마늘 얹어 드시는 거,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 과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생양배추 먹고 더부룩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두 젓가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양을 늘리는 겁니다. 일주일 정도면 장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매일 많이 먹는 것보다 주 3, 4회 제대로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같은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반응이 둔해지거든요. 일주일에 서너 번, 한 번에 생양배추로 한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약 드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혈액 희석제나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의 특정 성분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서 약 드신 직후는 피하시고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걱정되시면 드시는 약 목록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절대 피해야 할 방식 말씀드릴게요. 양배추 주스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양배추 주스 좋다고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갈면 섬유가 파괴되고 혈당 흡수는 오히려 빨라지고 항염 효과도 거의 사라집니다. 차라리 생으로 씹어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햄이나 베이컨과 함께 먹는 것도 피하세요. 이 조합은 오히려 혈관의 손해입니다. 가공육에는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이 들어있는데 양배추가 이걸 막아주느라 정작 양배추의 좋은 효과가 다 상쇄됩니다. 양배추는 신선한 음식과 드세요. 여러분 주변에 식후 졸음 심한 분, 약 먹어도 수치만 좋아지는 분, 유산균 드셔도 장이 불편한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건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가 아니라 먹는 순간부터 반응이 갈리는 채소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통째로 씻고 썰어서 5분 기다리세요. 올리브 오일, 달걀, 생마늘과 함께 드세요. 매일 많이보다 주 3, 4회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식탁이 달라지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